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고 있는 K워터 운영관리의 임재구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리나 선박정비사 실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조적인 내용으로 레저 선박 정비업을 시작하기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나 선박정비사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 과정이 개설되는 게 어떻게 개설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증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트쇼에서 보고 있는 많은 레저, 해양 레저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이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부분, 그리고 즐기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정해서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종 면허도 그렇고 보트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내용에서는 크게 마리나업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3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여업, 두 번째는 정비업, 세 번째는 보관 계류업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은 정비업 부분입니다. 마리나 선박 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보면요, 인력으로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보면 등록한 사업자나 그 종사자가 최소 1명 이상은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은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마리나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잘 이제 듣지 못한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마리나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터보트나 요트나 뭐 카누나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레저를 즐기는 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레저 선박을 의미하는데, 이 배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격증이 있어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정비 자체는 원래 자격증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를 시작하실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창업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취업을 하는 데에도 정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선박 정비사 실무 과정이 어떻게 개설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저 선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정비를 해본 경험도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옆에서 이제 즐기시다가 내 배를 혹은 내 친구의 배를 타왔던 뭐 다른 회사의 배를 고치는 걸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옆에서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많은 거를 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일을 하시려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셔야 합니다. 지금 일을 하신 분들은 자격을 따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지식들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초보자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에 대한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리나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자격증을
교육을 시킨 다음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이에요. 이곳이랑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에서 둘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시험 자격을 준비해 주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실무 과정은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 들어 있는데요. 이미 일을 하신 분들은 경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안전이나 법령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시험을 응시하셔서 본인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정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신 다음에 저희 교육장에 오셔가지고 실습을 포함한 실무 과정을 수료를 하시고 나면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선박 정비사라고 하는 아까 법령에서 정의한 자격증은 크게 3가지 자격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외기 정비사, 선내기 정비사, 그리고 FRP 선체 정비사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무 과정도 자격 취득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선외기 정비사 실무 과정, 선내기 정비사 실무 과정, FRP 선체 정비사 실무 과정 3가지 과정을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선외기 정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서 보시는 그 배의 뒤에 달려 있는 선외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선내기는 배 안쪽에 있는 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FRP 선체는 우리 배를 구성하는 특히 FRP라고 하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배를 어떻게 보수하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선외기와 선내기는 엔진이기 때문에 4주 교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FRP 선체는 열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이러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선외기, 선내기는 70만 원, 그리고 선외기는 3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교육은 각각의 3가지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외기 교육장은 안산에 위치한 경기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안에 선외기 교육 자재들과 그리고 이론 교육 장소들이 함께 있고요. 선내기는 김포 아라마리나의 육상계류장 쪽에 수리소가 있습니다. 이 수리소 내부에 선내기 엔진들과 그리고 이론 교육 장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FRP 선체 교육장은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선체를 수리할 수 있는 특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선외기, 선내기, 그리고 FRP 선체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해보고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듣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다고 자격을 딴다고 내가 당장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자격증만 단순히 부여하는 것보다 쓸모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육 과정을 듣고 나서 자격 그리고 경험을 따는 것이 밖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절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바깥에서 내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제가 일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하고 우리 교육장에 와서 수업을 들은 다음 정비 자격을 준비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아까 법령에서 정의했듯이 이제 일을 하시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려면 현장 경험이 2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2년 이상의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자격증은 또 따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자격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나면은 교육과정 안에서 많은 부분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시험 보시면 거의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은 취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격증을 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밖에 나가서 내가 정비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셨어요. 만약에 뭐 금융업계에 계셨던가 아니면 무슨 뭐 저쪽에는 영업사원이었던가 정비 경험이 없으시면은 업장에서 취업을 하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이 사람을 써도 될까 하는 고민도 하실 거고, 그래서 취업 자체도 하기 힘드실 거고, 어느 업장에 가야 내가 일을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되실 건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찾기가. 그런데 우리 교육센터는 많은 수료생들이 한 300명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료생들이 현장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협의회가 있어서 각 엔진 총판들 그리고 뭐 학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리에 취업 자리가 나면 알선 연계도 또 해주고 또 잘 되면은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 선배들도 봐서 조언도 얻고 할 수 있는 정보회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혼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현장에서 선임한테 배우는 경험도 쌓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격 공부 보시는데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는 딱 시간을 잡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비슷하게 엔진도 보고 선체도 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 실물을 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입문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것, 정비 경험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볼 수 있는데 이 목표 두 가지를 달성하기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우리한테 오면은 그냥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이점은 전문교육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실습교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통 중심의 이론교육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 중심 이론교육은 우리 수업을 듣기 전에 온라인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오셔야 되는데 혼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은 잘 체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알아야 될 부분을 혼자서 공책에 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학습률이 높고요. 그리고 실물이랑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리에도 훨씬 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론을 의자에 앉아서만 하지 않고 실습을 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력도 높고 진도도 훨씬 빨리 나갑니다. 다음에 실습교육입니다. 실습교육은 유사한 사례로 뭐 자동차 정비사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좀 정형화된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크게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와 다르게 좀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전혀 경험이 없더라도 이거를 현장에서 보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완전히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엔진을 한번 만져볼 수 있겠다, 선체를 한번 수리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계랑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전문가 기초 정비사가 돼서 나가셔서 지금 한참 몇 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진들을 이게 막 열고 잘 봤다 닫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원리,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얘네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시점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완전히 경력이 없고 전공이 전혀 무관하더라도 우리 교육을 신청하라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실무관을 거치고 나면 기초 소양을 가진 초급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소양이 자격증 그리고 정비 경험,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아, 그래도 얘는 좀 아는구나 하는, 좀 한번 일을 시켜볼 수 있겠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좀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 교육에서 엔진 실무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에 실무 실습을 했었던 선후회기 실무 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맨 왼쪽의 사진 보시면 이론 수업을 먼저 좀 합니다. 집에서 보고 왔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뭐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또 한 번 더 보면은 더 기억이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 실습을 하기 이전에 이론 수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토론은 이론 수업 중간중간 이후에도 실습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조금 애매했던 부분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부속들을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뭐 모터라든지 뭐 발전기, 얼터네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는 열어볼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열어서 한번 구성이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가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급 기술자의 그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급의 기초적인 원리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원리 이해를 위한 분해와 그리고 시스템 파악들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엔진을 분해를 하는데요. 엔진은 교육하시는 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완전히 다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심자가 공구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큰 엔진을 혼자 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 해서 분해를 다 해나갑니다. 그리고 분해한 엔진을 가지고 내가 수업에서 들었던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짐으로써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교환해야 되고,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했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또 코칭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어떤 시스템이 더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엔진을 다시 조립을 하고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열어봤던 엔진을 다시 조립을 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 작업까지 하고 나면 실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 과정은 몇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비 지침으로 교육을 합니다. 정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 메이커에서 나오는 매뉴얼인데요. 프로들도 정비 매뉴얼이 없으면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만 올바르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항상 매뉴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초급 기술자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여야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측정이라든지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확인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정비 점검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엔진을 완전 분해 조립해서 실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스템이 강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최소한 아시아 안에서는 이렇게 엔진을 하나하나 작은 조각까지 완전히 분해해서 시스템을 공부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초급 기술자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엔진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실제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마지막에 시운전을 하죠. 이 시운전을 했던 엔진을 가지고 다음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그 엔진을 다시 분해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그 녹이 쓴 엔진 부속을 가지고 와서 그냥 대충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시스템을 파악하고 내가 직접 붙여서 살려내는 엔진을 봄으로써 한번 경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내가 엔진을 이제 만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엔진의 속내가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시스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정비 자격을 갖추고 이제 정비업을 시작하시게 될 건데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입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시면 우리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비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실무 교육을 들으신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